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다는 식으로 부동산을 마치 통화정책 결정의 선제 조건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장관은 조용하고 금통위원장이 부동산을 얘기하는 오픈 현실이 펼쳐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월치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용 공유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정작 우리나라의 침체를 걱정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보다 기준금리 상단이 낮은 데다가 지금껏 그럭저럭 괜찮은 성장률을 보여줬으니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미국만 괜찮으면 우리도 괜찮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한은, 금감원 같은 통화당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부동산을 예의주시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거나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욱 조여야 한다거나 등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마치 내수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다는 식으로 부동산을 마치 통화정책 결정의 선제 조건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장관은 조용하고 금통위원장이 부동산을 얘기하는 오픈 현실이 펼쳐지고 있네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 모든 주체의 경제활동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부동산에 맞춰서 결정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이 정말 위험한 진짜 이유는 부동산은 애초에 금리로 잡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재작년에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진 거 모르냐? 금리를 올리면 집값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2022년 재작년은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것도 맞고 금리를 올리면 자산은 하방 압력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재작년과 올해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재작년 집값이 떨어지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죠. 당시 사람들은 금리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르자 전세 대출을 받아서 높은 이자를 감당하는 것보다 대출이 없는 월세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고, 그러면서 전세 수요가 전부 월세로 옮겨가면서 급격한 전세가 하락 그리고 매매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즉 이때 매매가 하락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매매가를 바치던 전세가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이때 전세가 하락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전세보다 저렴한 월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때 만약 월세가 저렴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할 수 없었을 것이고, 월세로 이동하지 못한 전세 수요가 그대로 묶이면서 전세가, 매매가 모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뜻입니다. 즉 금리 인상을 통한 집값 안정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전세보다 저렴한 월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월세는 재작년, 작년까지 2년이 넘는 고금리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세만큼이나 비싼 주거 형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월세 시세를 알아볼 수 있는 전월세 전환율을 보면 21년 말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은 4.3%였으나 24년 말 현재의 전월세 전환율은 5%에 이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전세와 매매가 급격히 하락하는 와중에 해당 기간 동안 월세는 약 15% 이상 상승했으며 전세에서 월세 전환 비율이 5%라는 의미는 1억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연간 500만 원, 즉 전세 대출로 치면 대출이자가 5%나 될 정도로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는 더 이상 전세의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대출 금리를 올린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할 수 없겠죠.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을 못하면 전세가 하락은 안 나올 테고, 전세가 하락이 안 나오면 매매가 하락도 안 나온다는 뜻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집값도 못 잡는데 세입자들의 대출이자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는 수명이 다한 고금리 카드를 꺼내들 게 아니라 시장의 본질로 돌아가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눈앞에 집값 상승이 두려워서 부동산의 본질도 아닌 금리 인하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꺼내서 경제를 난도질하는 짓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리로 잡을 수 없는 것을 계속 금리로 잡으려고 하면,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그나마 경기를 지탱하는 수출도 약세로 전환될 것이고, 이미 박살나 있는 내수 경기는 사실상 초토화될 것입니다. 저는 식품 쪽 회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소규모 대리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버티기 어려운 사장님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만약
금융당국의 이런 통화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을 잡겠다는 사람들이 이미 재작년에 수명이 다한 고금리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부동산의 본질인 공급을 막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있었으면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집값 안정을 바라는 쇼이길 바랍니다. 이것이 쇼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치구였습니다.